엑셀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잘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 업무를 하는데 야 우리 안전 업무 필요 없고 엑셀 잘하는 사람 와 이건 없거든요. 안전 업무 전문가를 뽑죠. 근데 엑셀을 못해. 그러면 밤새야죠. 그러니까 엑셀은 근데 되게 이게 범용적인 프로그램이라 아까 금방 그 원리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아까 이제 돈 모으는 것도 다 엑셀이죠. 그래서 엑셀을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8주가 있기 때문에 엑셀은 왜 설명을 드리냐면 통계랑 관계는 없지만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계속 그 얘만 그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걔를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원리 세 가지 머릿속에 있으시죠? 첫 번째는 셀 단위로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 안에 있는 주소가 다 바뀐다. 세 번째는 그 중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걸로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엑셀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자주 쓰는 메뉴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홈 중에서도 맨 앞에.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프로그램이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일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삽입 앞에 맨 앞에는 뭐 있어요? 피벗 테이블 쓰시는 분. 한 분, 두 분, 또 개발자도 안 쓰는데 피벗 피벗 테이블 쓰시는 분. 우리 전국에 있는 관리자들이 다 이래요. 전국에 있는 관리자 중에 피벗 테이블을 쓰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 필요한데 못 쓴다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 자체를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데이터 형태로 하면 저만큼 왜 제일 앞에 있겠냐 이거지. 많이 쓰라고. 개발자들이 봤을 때, 야, 저거 되게 좋은 거야. 자기 엄청나게 막 그 자랑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넣어놨을 거라고. 표보다도 더 앞에 있잖아요. 근데 써본 사람이 없어. 왜? 수업 시간에 배웠대. 근데 못 써요. 왜 못 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걸 쓰게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컨셉. 그래서 좀 이따가 예제를 한번 드릴 텐데, 야, 당장 가서 바꿔야지 할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원리인데 얘는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아까 부장도 계시고 임원분들 계시는데 부장님들 특히 부장님급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측 마우스 키 복사 이렇게 붙여넣기. 이게 빨라요? 아니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빨라요? 단축키가 빠르죠. 왜? 이건 매일 하는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예 그냥 우리 그 게임 하듯이 아까 게임처럼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알면 그러니까 달인이 돼가는 거죠. 마우스를 했을 때 예를 들면 5초가 걸렸다면 컨트롤 C, 컨트롤 V는 2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얼마로 주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매번 하는 일인데 얘가 그래서 단순한 것부터 내 몸에 딱 체득이 되도록 얘는 지식이에요? 기능이에요? 얘는 기능. 그 기능을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예요. 얘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쓰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공구를 쓰거나 뭐 할 때도 어떻게 써요? 잘 써야죠. 그러니까 공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용해서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쓰면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묶어? 이렇게 묶는 방법도 보면 어떻게 묶어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죠. 다른 방법은? 그렇죠. Shift 누르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더 빨리. 네네네. 자, 추천드린 방법은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코너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자, 코너 포인트 누르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코너 포인트 누르면 돼요. 어디든지 간에 이 코너 포인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코너 포인트 누르면 묶여요. 이게 여기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한번 볼까요? 어디 있냐? 데이터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밑에가 몇 줄이냐면 한 2000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묶으려면 어떻게 해요? 너 커피 마셔야 돼요. 어? 컨트롤하고 방향키 누르고 오른쪽 왼쪽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이제 콤보죠, 콤보. 게임으로 말하면 콤보예요. 아까 콤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컨트롤 누르고 아래 화살표 누르면 밑에까지 한 번에 쭉 가죠. 거기다가 시프트만 누르면 쭉 합쳐지겠죠.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방법도 있어요. 여기 코너 포인트 눌렀죠? 여기 가서 쭉 내린 다음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이 코너 포인트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가 길 때. 이해되나요? 네. 이제 커피 타이밍이 없어졌네요. 커피 마실 시간에 언제 커피 마시지? 어디가?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 아, 쉬어야 되고 하고 나서 마셔야 되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30분 걸릴 건데. 커피를 끊어야 돼요. 자, 그렇게 돼 있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나요? 삭제할 때. 전체요? 전체를 다. 아니, 뭐, 보통 삭제할 때 어떻게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야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죠. 또 다른 방법 있나요? T라고 이 사이. 이렇게 묶어서 열 전체를 삭제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행 전체를 삭제해도 되겠죠. 또는 T라고 A 사이. 요걸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 눌러놓고 요거 사이를 누르면 전체 시트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데나 행렬 아무데나 가서 삭제 눌러도 되고.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 지우라 그랬더니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러면 집에 못 가요. 어? 계속 막 지우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안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맨 밑에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4개 나오죠. 이 안에 뭐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잠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애인데 구구단을 만들고 싶어요. 구구단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2 곱하기 1은 2 4죠? 이렇게 됐죠? 이걸 몇 단까지? 9단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딱 시키면 지금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과제야, 과제. 집에 가. 이거 끝나고 끝날 건데 30분 걸려? 예?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튼간 지금 딱 시켜보면 어떤 분은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 희한한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 진짜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야, 구구단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줬더니 1시간 내내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해요.
제일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써요. 2 곱하기 2를 천재인데? 저요. 아까 방법 1, 2, 3 중에 뭐예요? 3번 3번이죠, 3번.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처럼 쓰는 거예요? 문자로 그냥. 워드처럼 쓰는 거죠, 워드처럼. 근데 자기는 인식을 못해요. 야, 그거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한 친구들은, 이제 일단 베스트한 걸 한번, 제 생각에 베스트는, 2. 어차피 표현을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는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를 그럼 전체 선택하고요. 줄을 이렇게 줄이시고요.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쭉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가서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왜 그래요? 얘가 바뀌면 아까 이 수식은 복사한 만큼 위치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단이 만들어진 거죠. 얼마 안 걸렸죠? 여기서 이제 만족하면 안 돼요. 3단 어떻게 만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3단, 더블 클릭. 됐죠? 4단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2, 3하고 요 3은 다른 3이죠. 자, 아까 요 2, 3은 아까 말하면 방법 2, 3이라면 얘는 방법 1인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 누르면 표현은 똑같지만 향후 패턴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달라지겠죠. 또는 컨트롤 C 이렇게 달라지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원리예요, 원리. 어떤 일을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네? 근데 어떤 패턴으로 반복이 되네? 그러면 걔를 잘 고민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원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6단부터는 밑으로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복사해서 이렇게 놓고요. 얘는 요거 플러스 얼마 하면 돼요? 4 하면 되겠죠, 4. 어차피 얘는 뭐에다가 4를 더했을게요? 여기다 더했겠죠. 왜? 밑으로 한 칸씩 다 됐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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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를 또 만약 19단까지 뭐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얘가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거 그럼 이제 이거를 몇 번 해봐야 돼요? 여러 번 해가지고 한 1분 안에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기능이니까. 그죠? 이런 생각 잘 못 해보셨죠? 집에 가서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9단이에요. 복사해서 행렬 변환. 이 안에다 9구단을 넣어야 돼요.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 10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사례를 보면 는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래놓고 레벨 1 그냥 땡겨요. 오, 아니네. 가만히 고민해요. 아, 이거 고정해야지. 땡겨요. 오, 됐네. 그리고 또 땡겨요. 땡긴 걸 해봤으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하루 종일 막 이제 한 15분 딱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한 15분 걸려요. 하다 안 되면 그냥 해요. 1, 2. 어? 자, 어떻게 한다? 이게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복사하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보면 축이죠, 축. 근데 우리 모든 보고서는 다 이 형태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간이든,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면 다 월별, 거래처별, 현장별, 예를 들면 뭐 분기별, 다 이런 형태. 왜? 모든 보고서는 2차원 형태, 테이블 형태예요. 얘가. 그래서 아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그거 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 순식간에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틀을 마음대로 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노란색의 색깔을 칠한 놈들은 뭐라 그랬어요? 축이라 그랬잖아요. 축. 얘들은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축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축이 지금 뭐가 축이에요? A와 1행이 축이죠. 그럼 걔만 고정해야 돼요. 보세요. 1행이 있는 곳에 가서 1 고정, A 고정. 단순하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가 쭉 들어와요. 근데 모든 보고서가 이 기준이기 때문에 함수를 쓰거나 뭐 할 때 이 컨셉이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데이터가 많은 것도 이거 하나로 거의 끝나요. 얘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검사 한번 하고. 자, 됐죠? 안 된 것 같은데. 됐다고 보고요. 엑셀은 그게 다예요. 다가.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이거 했었잖아요. 자,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면 얘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바뀌면 나누기 뭐 3.4, 또 얘가 바뀌면 곱하기 뭐 0.6. 자, 얘가 바뀌면 23.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원리라, 첫 번째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놓은 얘는 뭐예요? 요것들은 하나의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그 로직이죠.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그죠? 얘가 뭐예요? 로 데이터죠. 그러니까 나의 부가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저 로 데이터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넣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할애를 많이 하냐면 요것들을, 여기 있는 얘들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거를 사람이 한다고. 매달 해요. 매달. 그걸 프로세스화 시켜놓지 않고 매달 장부를 꺼내고 거래처부터 받아서 내가 그걸 한다고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데? 컴퓨터가 잘하는데. 왜 그래요? 나는 틀리지 않고 저 로 데이터를 정확히, 그래서 내가 넣으면 실수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뭐 SCM이나 사이트에서 받아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제일 정확하죠. 왜? 그래야 오류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사람 손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류의 확률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저 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틀리지 않고 넣는 거가 핵심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래서 업무도 뭐예요? 업무도 다 프로세스죠. 분명히 뭔가가 들어와서 내가 뭔가 조작을 해서 나로 끝나지 않잖아. 이 데이터가 또 다른 부서로 넘겨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회사 업무는 전부 다 프로세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 ERP나 MS, 뭐 SCM, 또 뭐 재해 관련, 또 뭐
진도 관리 체크하는 것 전부 다 프로세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걸 SI 업체가 와서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 줄어줘서 개발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에 했던 업무 방식 그대로 하면 굉장히 시스템이 아마 느려지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스템 개발할 때는 막 BPR 하고 막 프로세스 개선 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엑셀은 아주 작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원리로.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스템을.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이제 그 프로세스 중에 관리 업무 중에 딱 그 관리 업무를 가만히 보면 주로 앉아서 뭘 할까요? 인사관리다. 숫자 놀이라 하는데 숫자 놀이를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한다. 뭐 자재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 그 출력일부 관리를 한다라든가 뭔가 관리를 한다라는 건 뭘까요? 보고를 할 때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확인해서 입력해서 주로 하는 일이 제가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아까도 원리 세 가지였잖아요. 우리는 뭐 3579잖아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관리 업무를 월 단위로 보면 뭔가를 계속 더해요. 여러분 거의 다 집계야. 집계가 일인 거예요. 월간 집계, 주간 집계, 집계가 대부분이야. 집계가 한 50-60% 차지할걸요 아마. 제가 그냥 어림 잡아서 보면. 근데 그 집계가 틀려서 맨날 혼나요. 그 집계. 그 다음에 뭘까요? 관리 업무는.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뭘 계속 찾아. 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계속 뭔가를 찾아요. 근데 급하니까 뭘 찾아요? 컴퓨터에서 출력해 놓은 거를 꺼내다가 막 내가 찾아요. 찾는 건 누가 제일 잘하죠? 컴퓨터가 잘하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더하는 거 누가 잘해요? 컴퓨터가 잘하죠. 찾는 거 누가 잘해요? 컴퓨터가 잘하죠. 그 다음에 또 뭘 잘하냐면 세는 거. 세는 거는 뭐하고 같은 계통이냐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온 데이터와 내가 관리한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해요? 마감한다는 건 결국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하는 거 누가 잘해요? 컴퓨터가 잘하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마감할 때 되면 출력해가지고 내가 체크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구를 시켜야 되냐면 컴퓨터를 시켜야 돼요. 컴퓨터를. 그래서 세는 거, 찾는 거, 더하는 거를 잘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 근데 그 질문에서 세는 거 찾는 거 하는데 기입 자체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면 계산만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 데이터. 처음에 최초의 예를 들면 오늘 출력 일보가 있으면 최초의 그 데이터를 누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하려면 더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문 인식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또 하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확인을 하죠. 왜 그것도 누가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그 데이터가 모였을 때 하는 일들은 세 가지다 이거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세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설문을 돌렸어요. 500메가 왔어요. 그걸 입력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입력됐는지 체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 시켜야 돼요? 컴퓨터 시켜야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많아요. 코딩해서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까 카테고리형 데이터가 1번부터 4번까지 밖에 없는데 5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근데 그 체크하는 건 얘가 잘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예제가 로또 번호 생성을 하는 방법을 한번 로또 번호 어떻게 생성이 되나요?
부작용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업무를 잘 뜯어보면 자 일단 공이 몇 개 있어요? 45개가 있죠. 공이 하나, 둘 해서 몇 개까지? 40. 오늘 하나 사세요. 4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추출이 되죠? 그렇죠. 랜덤하게 나와야죠. 이렇게 하면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이 들어가요. 더블 클릭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밑에까지 쭉 가겠죠. 어디까지? 45까지 이미 가게 되겠죠. 자, 이 랜덤은 F9를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랜덤하게 변해요. 그래서 딱 놓는 순간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팅 된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이제 자,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업무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출력일보를 적으면 얘가 어떻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돼서 각 공종별로 몇 명이 나오고 이거가 집계되는 것도 프로세스듯이 로또 번호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공이 몇 개가 있는데 걔가 랜덤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 중에 제일 랜덤 넘버가 큰 거. 이 중에서 랜덤 넘버 제일 큰 거 뭘까요? 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시켜야 돼요? 시켜야죠. 자, 최대값 어떻게 구하나요? 근데 첫 번째 큰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맥스인데 라지라는 함수도 있어요. 라지. 라지는 뭐냐면 자, 이 중에 첫 번째 큰 값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자, 이 중에 어딘가에 0.96813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좀 더. 자, 요렇게 하는 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숫자 2를 넣었다는 건?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라지에서 2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숫자는 몇 개가, 공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와야죠. 어떻게 나와야 돼요? 라지 2 중에 컴마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원리죠. 이렇게 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해주면 쭉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건 뭐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 이렇게 되겠죠. 안 가봐도 분명히 어딘가에 요게 있을 거예요. 한번 눈으로 볼까요? 눈 아파요. 하여튼간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죠. 왜? 엑셀의 첫 번째 원리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F9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앞에 게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옆에 걸 가져오고 싶어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잖아요. 찾는 함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함수는 뭐 써요? 찾을 때. vlookup 안 쓰나요? vlookup 좀 쓰시죠? vlookup은 아까 피벗이 한 10%면 vlookup은 한 20-30%는 쓰세요. vlookup은. 찾을 때는 거의 왜 vlookup이냐면 버티칼. 데이터가 대부분 밑으로 돼 있잖아요. vlookup도 있으니까 무슨 lookup도 있을까요? hlookup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vlookup을 많이 써요. 얘는 로직이 되게 단순해요. 문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얘를 컴마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컴마. 그 다음에 항상 찾는 값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못 찾아요. 항상 이쪽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얘는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몇 번째 걸 찾아오면 돼요? 두 번째 걸 찾아오면 되죠. 끝에는 0을 넣으시면 돼요. 끝에는 0, 1, true, 그러니까 true와 false인데 데이터의 정확성을 얘기할 때 항상 0을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2를 넣었을 때는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설명드리고, 항상 데이터를 다룰 때는 끝에 항상 뭘 넣어준다? 0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게 정확할 때 가져와요. 2를 넣어버리면 비슷하면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끝에 항상 0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데이터 이거 한때 브이룩업은 아는데 끝에 저거를 0이 아닌 다른 수를 넣어가지고 전혀 다른 놈이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 항상 브이룩업 쓸 때 끝에 뭘 넣는다? 폴스 0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딱 치면 저 데이터가 우측에 24가 있네. 그러면 24에 가보면 0.96244 여기 보면 0.96244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닥. 자, 그럼 이제 단계가 3개죠. 얘가 바뀌면 제가 바뀌고, 제가 바뀌면 제가 바뀌죠. 그럼 뭐가 지금 세 단계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마치 랜덤하게 볼이 나오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딱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다 1등 나오는 거야. 30명 1등. 제가 지금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 가 표준화 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테이블의 우측에다 뭘 막 기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립을 못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면 휴가를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떻게? 자, 로또 번호를 생성하려면 F9를 누르시오 하면 이게 뭐예요? 매뉴얼이죠. 매뉴얼.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고, 이 프로세스는 굳이 예를 들면 없어도 돼요. 왜? 이미 로직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나는 F9만 눌러가지고 딱 놓으면 업무가 끝나는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럼 나는 휴가를 갈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이제 마감하는 사람인데 나밖에 못하면 난 절대 휴가를 못 가요. 갔다가도 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게. 그게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거 누구나 하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관리는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윗사람들한테 맨날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내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한 걸로 업무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윗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근데 대책이 뭐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분석이 돼서 나오면 대책까지도 사실은 레포팅이 돼줘야죠. 그래 위에서 너 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위에서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현황 지금 정리하기도 바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프로세스다라는 프로세스. 지금 쓰는 것 뭐 썼어요? 첫 번째 원리 썼고요. 랜덤 그건 단순한 함수고요. 브이룩업 찾는 것 썼고요. 2가지밖에 안 썼죠.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요건 나중에 데이터 공유할게요. 자, 데이터를 보면, 자,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항상 위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워드처럼 쓰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같은 곳이 있네? 그러면 대부분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한다고요. 이러는 순간 데이터는 깨지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표가 돼버려요. 이건 양식이야, 양식. 그 다음부터는 피벗 테이블 못 써요. 하나라도 걸려 있거나 그러면 피벗 테이블 못 써요. 위에 제목줄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피벗 테이블 못 써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죠. 다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이렇게. 그래서 한 줄에 저 위에 해당하는 필드 이제 열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 되게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이렇게 한 땀 한 땀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거하고 아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한 거랑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천지 차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거의 육하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일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언제. 잘 생각해보세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재가 들어오거나 매출이 출하가 되거나 항상 뭐가 있어요? 언제가 있어요. 언제. 그 다음에 대상이 있어요. 뭐가.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에 어디로. 또는 어디에서. 그게 다죠. 육하 원칙 안에서 다 해결이 돼. 보세요. 언제, 어디로, 뭐가, 얼마가 나간 거죠. 그죠? 자재 입고는 뭐 반대겠죠. 언제, 어디서, 뭐가, 얼마가 온 거겠고. 생산은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서, 또는 어떤 라인에서, 어떤 공장에서 뭐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육하 원칙으로 얘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일기도 이제는 어디다 써야 돼요? 엑셀에다 써야죠. 여러분이 며칠이나 살까요? 100년 산다고 보면 365일이니까 몇 줄이에요? 4만 줄이 안 되죠? 아까 몇만 줄이었어요? 100만 줄이었잖아요. 가족 거 다 넣어도 돼요. 내 인생을 다 여기 넣어도 이게 한 시트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데이터를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 중에 한 반은 이걸 아마 쓰실 수 있어요. 뭘 써요? 이렇게 누르고 데이터에 필터라는 걸 눌러요. 필터 쓰시나요? 네. 쓰시는 분? 반은 쓴다고요. 보통 쓰더라고요. 반은. 왜 써요? 찾는 거. 아까 찾는 거를 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요거 누르면 걔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도 돼요? 검색도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암이라고 정리하면 암이라고 들어간 텍스트들은 다 뜨는 거죠. 그럼 일기를 썼어. 이별 쫙 뜨죠. 생일, 첫사랑 다 뜨지 다. 실연 다 떠. 예를 들면 비번 항상 넣어놔야죠. 검색은 약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왜 그런 좋은 걸 알거든. 그래서 필터라는 거를 써요. 필터를. 그래서 이미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순간 벌써 업무의 한 반은 줄어요. 어떻게 주냐? 자, 그 다음에 출고 일자 보통 관리를 하는데 우리 모든 집계는 어떤 단위로 해요? 아까 한 달 살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월 단위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일자가 있더라도 앞에다 뭘 넣고 싶어요? 월을 넣어주면 좋아요. 만약 몇 년치를 관리한다 그러면 뭐도 들어와야 돼요? 연도 들어오는 게 좋고요. 일 단위로도 관리한다 그러면 일도 사실 나눠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월 넣으려면 어떡할까요? 한 땀 한 땀? 월을 넣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1월? 된다 안 된다? 자, month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게 왜 이럴까요? 서식이 좀 그래서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서식 복사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못 됐네. month 이렇게. 그럼 1월을 가져온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2000줄까지 가 있겠죠 이미. 한번 가볼까요? 빨리 가 있어요 지금 얘가. 그 날의 월이 쭉 들어가 있어요. 연도도 놓고 싶으면 2여. 일을 넣고 싶으면 데이 누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건 할 수 있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전체를 선택을 누르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떠요. 나중에 코딩 해가지고 데이터를 볼 때도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우측에 지금 필드명이 저기 쭉 들어와 있죠. 위에 제목들이. 이제 갔다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이 이게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런 표, 이렇게 돌리면 이런 표, 표를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보고 테이블을 한번 해볼게요. 갔다가 요즘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이런 툴이 많더라고요. 월별, 월을 클릭해서 갔다가 던져놓으면 월별이 생겨요. 월별, 거래처별, 총 매출 금액 누르면 이렇게 합계 누르면 이렇게 쭉 떠요. 그냥 이거를 계산기 꺼내가지고 눌러서 넣으면 집에 못 간다 이거지. 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 계산기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수정은 안 돼요. 이건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걸 좀 다양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래처마다 품번도 넣어줘봐.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경기산업의 품번 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돼요. 어떤 형태로? 이 필드 단위로, 요거 단위로. 그러면 사실 여기에 엑기스는 뭐냐면 어떤 게 몇 개 나갔냐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월별이냐, 거래처별이냐, 일별이냐, 또 뭐 차종별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포스트잇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스트잇을 잘 붙여놓으면 나중에 노란 것만 쭉 걷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또 파란색만 쭉 걷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듯이 데이터에다가 포스트잇만 잘 붙여놓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그 지표들은 금방 관리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코딩지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나중에 이제 코딩지를 이제 사실 실제 로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텐데 코딩지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항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연번이 있을 거고 내가 이제 응답을 1번 했으면 1, 2번을 했으면 2번 쓸 거잖아요. 그럼 아까 내 코딩이 잘 됐는지를 보려면 데이터에 가서 필터 걸어서 만약 요게 항목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겠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잘못 오타를 넣어서 여기서 5를 넣었으면 설문지를 보면서 한 번씩만 클릭해 보면 여기 5가 없어야 되는데 5가 있네? 금방 체크되죠. 내가 가끔 이제 코딩해서 주세요라고 하면은 본인 막 급하니까 바로 논문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막 해서 준단 말이지. 그러면 데이터가 막 이상해요. 미리 스크리닝을 필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거잖아요. 틀린 오류를 찾는 거니까. 근데 코딩도 다 이런 형태죠. 제목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번이 이렇게 한 500매를 코딩을 해서 거기다가 여기다 코딩을 쭉 하는 거죠. 설문 문항별로. 그럼 얘만 해도 피벗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1번에 이렇게 되면 벌써 빈도 분석이 끝난 거죠. 그죠? 1-1번에 예를 들면 이게 안전관리자 그 관리감독제 쫙 있으면 응답을 이만큼 했네 라고 바로 끝나버리죠. 그걸 내가 안 세도. 그죠? 그러니까 빈도 분석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의뢰할 일이 아닌 거야. 데이터만 이렇게 코딩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설문 항목별로 다 갖다 넣어버리면 끝나고 이제 더 쉬운 방법을 이따가 다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할 텐데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죠. 이거 누구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 500매를 볼 수는 없지만 얘를 보면 대략 금방 현황들을 한번 어바웃으로 한번 쭉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응답했네.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엑셀에 대해서 한 반 정도 할애를 하고 또 통계에 대해서 했는데, 주제는 뭐냐면, 이 요점은 통계를 너무 한문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통계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를 잘 다뤄야 돼요. 그게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이게 수치 데이터든. 그러니까 데이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양적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 질적 데이터.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건 다 세거나 또는 뭐 사칙 연산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네. 이제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실제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노트북 가져오셨으니까 드리고 같이 한 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첫 시간 했는데 들을만 한가요? 질문. 막 엑셀밖에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졸리실 때마다 가끔씩 엑셀 실제 업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쓰는지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